전 국민이 100세까지 건강한 그날을 위해 국민체력 100과 함께하는 스포츠 100% 릴레이 토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기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까운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레전드 스타는 누구냐 말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마이너스 82kg급 금메달리스트 한명우 선수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피맺힌 붕대를 머리에 동여매고 전 국민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겼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금메달리스트 한명우 선수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명우 선수의 선수 시절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복싱을 염두에 두고 올라오셨다가 레슬링으로 전향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어떤 좀 사연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꿈은 그때 당시 복싱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올 때 권투를 한번 해보려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우연하게 그 대한레슬링협회에서 체력장을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능 선수촌에 구경을 갔다가 레슬링을 하게 됐죠. 아, 구경을 했다가 레슬링이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좀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프로레슬링을 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체력장을 봤는데 특급을 맞았어요. 특급이요? 그래서 레슬러 하우스라는 데로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합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할만하더라고요. 아침에 운동하고 뛰고 그러고 태클 들어가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던 거죠.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요. 84년 또 LA 올림픽에 출전을 하셨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일찍 들어오게 됐습니다. 손가락 골절 좀 부상도 있었는데 일찍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 심정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이 좀 아팠죠. 사실 LA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레코로망 같은 경우는 1위에서 4위까지 다 빠졌었고 제 체급만큼은 1, 2, 3위가 다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6등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먼저 시합 끝난 사람들은 일찍 비행기를 타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합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조기 귀가를 했던 거죠. 그 이후에 또 86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시겠다고 좀 계획을 완전히 세우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위에서 굉장히 가지 말라고 많이 좀 붙잡으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 코치 제의가 있어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선수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트레인 코치라는 걸 시켜서 후배들하고 지도도 좀 하고 본인이 공부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줘라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트레인 코치를 했죠. 그래서 선수 겸 트레이너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레인 코치를 대한민국 최초로 하시면서 나이가 조금 내가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올림픽에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공부를 오히려 많이 했어요. 내가 선수 생활할 때 지도만 봤다가 내가 직접 가르쳐 보니까 모자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강하면서 다시 한번 88때 뛰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출전하게 됐죠. 그때 당시 나이가 많이 먹어서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었고 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시 88 올림픽에 도전하게 된 거죠. 그 88 올림픽 때 그 도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집에서 한명우 선수의 금메달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에 그 붕대 투혼 드라마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당시 그 붕대에 관해서도 약간 좀 에피소드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4차전에서 일본의 이토 선수한테 이제 버팅을 당해서 이제 붕대를 메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붕대에 피가 나면 3분을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제가 좀 딸릴 때는 그거 이제 좀 핑계는 아닙니다만 이게 또 마침 벗어지고 그래서 좀 쉴 수도 있었고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결승에서 터키 선수하고 결승할 때는 그 선수가 약간의 그
팔꿈치에 부상이 있었습니다. 아, 당시에요. 예, 네. 부상이 있는데 그걸 그 선수가 숨기고 네.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잡아보니까 그 팔을 자꾸 빼더라고요. 아, 의식을 하고 있었던 의식을 거군요.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오히려 테이핑을 하고 나왔더라면은 좀 경기가 좀 수월했을 건데 그 선수가 그 테이핑을 안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저한테 약간 좀 유리한 상황이었었죠. 네. 겸손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열정, 레슬링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기 때문에 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그런 금자탑을 또 쌓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위에 올라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죠. 그러시죠. 가시죠. 자, 이제 은퇴 이후에는 한명우 선수가 아닌 한명우 위원으로 대중에게 돌아왔습니다. 한명우 위원으로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가 베이징 올림픽 때 시작했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요. 네, 베이징 올림픽 예. 때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중계하기 전에 네. 그 인사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앞에서 카메라가 번쩍번쩍거리고 네. 원고를 적어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이혼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냥 물어보면 긍정 대답으로 하는데 그게 더 편하죠, 사실. 네, 근데 그 모 아나운서 분이 네. 이제 저하고도 친구였었는데 아, 네. 야, 한 의원 이걸 좀 외워서 요대로 좀 내가 질문을 하면은 아. 요대로 답변을 좀 해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어렵더라고 제 입장에서. 아, 그렇죠. 예. 선수로 직접 뛰어봤던 레슬링과 해설위원으로 지켜봤던 레슬링, 뭔가 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할 때는 그런 걸 몰랐었는데 제 3자 입장에서는 쳐다보니까 막 장기 두면은 훈수 분이 더 잘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네.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많은 게 장점과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누가 제가 선생활할 때 옆에서 그런 훈수를 그게 이제 코치 감독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행동에 안 옮겨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명우 선수가 88년 서울올림픽 레슬링 금메달을 딴 이후에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네네. 대한민국 레슬링에서 아직 메달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파리올림픽에서 8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가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거는 네. 그 투기 종목을 하는 선수들이 안 합니다. 많이 인구도 줄었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키는 경우가 좀 없고 특히 이제 인기 종목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런 거는 국가에서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쉽죠. 네. 지금 당시에 88년 서울올림픽 때 82kg에서 자유형 이제 금메달을 따셨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요, 당시에 82kg의 그 체급은 정말 우리 선수가 어떤 강한 강점을 갖기 어려운 체급이었단 말이죠. 그 체급을 처음부터 뛴 건 아니고 57kg, 62kg, 74kg 국가대표를 한 15년 하다가 네. 82kg는 그때 당시 처음 한 체급도 올려서 뛴 거거든요. 아. 근데 그 82kg급에 올라가서 시합을 해보니까 힘은 세인데 네. 느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빨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체급도 올려서 중량을 안 빼고 시합을 하면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 좀 네. 있었군요. 우리 일반인들로 따지면 이 다이어트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살을 찌우는 약간 증량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요. 사실 증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원래 우리 체급 선수들이 7, 8kg, 6, 7kg 보통 이렇게 감량을 합니다. 네. 예, 그래야만 그 시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냥 올려서 하는 경우 특히 어렵고 네. 감량을 하는데 감량을 하고 나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20대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저같이 이제 30대가 되니까 회복이 늦습니다. 네. 아침에 개차량을 하고 밥을 먹으면 오후가 돼야 이게 회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불리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82kg 체급됐을 때는 딱 적당하게 3kg만 뺐죠.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시합을 하게 된 거죠. 네. 제가 74kg 뛸 때는 보통 8kg, 9kg를 감량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회복이 늦어가지고 오히려 첫 게임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몸도 잘 안 돌고, 네. 예, 그리고 힘도 잘 안 받고, 그래서 대개 첫 게임에 실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모든 게 적중하게 효과를 봤다고 봐야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취미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등산에 골프에 색소폰까지. 네. 아니, 이렇게 많은 또 취미 활동을 하시는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어려서부터 이제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운동을 하고 싶었던 건 해외여행 좀 다니려고. 우리 때는 해외여행 나가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네네. 저희들 같이 시골에 태어난 사람들은 네. 항공료라든가 이런 게 좀 충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 부담이 좀 되죠. 네, 운동으로 하면은 해외 음. 나갈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거고.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필히 이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외를 나갔었는데, 말레이시아 코치로 나가 있었는데, 예. 거기에 회장님들하고 골프를 안 하니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아, 그때 당시 저희 이제 사범님이 명호야 골프를 좀 배워라. 그래서 처음에 뭐 골프 치니까 막 공이 갔다 유턴해서 오고 공이 갖다 유턴을 해서 와요? 네. 막 그냥 제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야, 이게 운동이라는 게 힘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한 군데에서 내가 약이 올라서 10번을 10개 공을 쳤는데 똑같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방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더 잡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말이죠. 네. 말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인생하고 똑같구나. 이 골프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네. 뭐 자식 교육하고 뭐 저기 골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골프를 하면서 성격이 많이 죽었어요. 성격도 많이 개선됐고 지금은 이제 그냥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고 네. 시간 보내고 뭐 저녁에 이제 집에 오면 외롭고 혼자 있을 때 색소폰 좀 색소폰을 한 5년 불었습니다. 공연도 좀 다니고 요새는 돈 받고 좀 다닙니다. 와. 옛날에 무료로 했는데 이제는 공짜로 안 해줘요. 네. 나 투자 많이 했거든요. 아, 정말 한명우 의원님의 정말 자본주의에 입각한. 이러다가 정말 한명우 의원님 골프 레슨도 하시겠어요. 네. 골프 하시려면은 옷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사시겠어요. 비쌀 때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울렛 매장을 갑니다. 네네. 골프 칠 때는 좀 싹한 거로 쳐야 운동복이 중요하거든요. 싹한 걸 입어야 아주 마음도 맵신하고 조금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쳐야. 좀, 네네. 화려하게 입는 게 좀 편해요. 평소에 못 입고 다니니까 네. 골프장에서만큼이라도 좀 화려하게 입고 쳐야 폼도 나고 네. 좀 기분이 업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날 쫙 갈아입고 싹 하고 나가서 이제 공 치면서 마음으로 딱 다짐을 하죠. 네. 오늘 파트너도 혼 좀 나봐라. 그러고 치는데 이게 안 돼요. 막상. 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여러분 튼튼머니입니다. 여러분 튼튼머니 아시죠? 운동할 때마다 국민체력 100에서 튼튼머니를 적립하면 그것으로 스포츠 용품이나 또 맵시 있는 의류까지 다 살 수 있으니까요. 병원이나 약국에서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국민체력 100의 튼튼머니입니다. 한명우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그냥 파란만장하게 살았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업도 하다가 실패도 했고, 뭐 사기도 좀 당해봤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되고, 덕을 좀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네요. 한명우 의원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인생에서 기억나는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탁 남긴다면 어떤 순간이 될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올림픽 그 시상대에 섰을 때, 네. 그때 사진이 좀 기억에 나고, 네. 그 사진을 지금도 보면은 가슴이 좀 뭉클하고, 네. 예, 옛날 생각이 나고 보면서 어떤 자존심 또 자만심보다는 앞으로 좀 더 나를 더 갈고 닦아야 되겠다.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여러분 모두가 기다렸던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한명우 선수의 악력은 어느 정도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60대 남성의 평균 악력이 38kg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예상 한번 해보시죠. 네. 옛날에 선수 생활할 때는 좀 웨이트도 하고 많이 나올 텐데 네. 나도 궁금해요. 얼마나 나올지. 자, 한명우 의원의 악력.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 많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럼요. 예. 그렇게 나오면 또 창피하니까 이거. 네. 자. 이수영 선수가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자, 오, 자, 오,
48.7입니다. 48.7.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8.7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기가 있죠, 우리. 자, 2차 시기. 이걸 손을 이렇게 휘둘러도 됩니까? 네네. 몸 쓰셔도 됩니다. 사진 다 하셔도 돼요. 자, 한명우위원의 악력.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자, 48.4. 이거 알았으면 내 연습 좀 해볼 걸 말을 해줘야죠. 자, 오늘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현재까지도 그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명우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옛날 추억도 한번 돌이켜 보셨는데 오늘 네. 좀 어떤 시간이셨나요? 네. 아, 재밌는데요? 네.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네. 우리 이제 이 나이 드니까 누가 불러주는 데도 없고 좀 자주 불러주고. 네, 악력 측정기에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채로 오늘은 한명우 선수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 집에서 꼭 연습하실 것 같은데요? 한 일주일 하면은 한 10분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역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금메달리스트 한명우 선수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